지성외과 백종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에 폭을 재요. 이 폭을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그러니까 폭은 굉장히 작은 그런 사각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38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남자 평균은 135예요. 그러니까 광대는 평균보다 한 3mm 정도 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145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남자 평균은 148이에요. 그러니까 두상은 좁고 광대는 크고 사각턱은 좁은,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얼굴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125 정도 측정이 되는데 남자 평균은 125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괜찮은데 폭이 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건 보통 이제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귓볼 기준으로 남자 사각턱이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환자분은 한 이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면에서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턱을 기준으로 코랑 아랫입술 연결했을 때 이렇게 턱이 조금 닿으면 좋다고, 비율이 좋다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턱이 어느 정도 전진은 필요한데 대략 그 양은 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한 5mm, 4mm 정도 앞으로 더 전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게 지금 하악 외소증인 상태세요. 하악 외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은 요 하악 과두의 길이를 보는데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 이렇게 짧은 하악 과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턱관절에 이 디스크 공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을 앓게 될 거고 현재도 앓고 있을 수도 있는 경우고요. 지금 보면 여기 디스크 공간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턱이 많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서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각턱이 뒤로 조금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로 나오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패이는 거, 그 다음에 심한 무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악 외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환자분은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악 외소증이나 심한 무턱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거는 사실 체부 볼륨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전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뼈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체부 쪽에 볼륨이 없어서 볼살에서 이렇게 훅 꺼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게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환자분 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대칭 비대칭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눈 기준으로 수평선 긋고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중심선은 그럭저럭 잘 맞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턱의 형태가 굉장히 삐뚤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 있는 위치에서도 수평선을 그어보면 턱관절 위치는 그럭저럭 위치가 잘 수평선이 맞는 데 반해서 턱이 좀 찌그러지듯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대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이쪽이 유독 튀어나와 있죠. 이 45도 광대 쪽에 광대 뿌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자세히 보시면 얼굴은 여기 있고 두상은 약간 이쪽으로 치우친 이런 비대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턱이 예전에 진피 이식을 하셔서 꽤나 두껍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턱선이 이렇게 있는 게, 이중턱이 있는 게 보이는 건 전진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남겨주신 사진을 제가 좀 살펴볼 건데요. 환자분이 남겨주신 예전에 이제 진피 넣었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면 지금 환자분이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는 살이 엄청 찌신 것 같아요. 또 지금 키가 174에 체중이 70kg 정도 나가시는데 얼굴 살이 남겨주신 사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이 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피 이식은
지방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흡수가 일어난 것도 있고 살이 좀 찐 것도 있어서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남자 턱이기 때문에 귓볼 기준으로 사각턱이 한 2cm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는 만들어 드리고 싶고, 길이는 괜찮기 때문에 한 4mm 정도 여기서 전진되는 이런 보형물을 만들어 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진피가 뭐 또 흡수가 더 되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계속 가요. 근데 지금 2019년에 수술하셨으니까 한 4년 정도 됐다면 더 이상 흡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더 나오면 이 B포인트라고 부르는 부분이 더 꺼지거든요. 그래서 진피가 차라리 치아 앞뒤에 있는 데, 뿌리 있는 데는 여기에는 보형물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진피 이식을 하나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가진피로 수술하셔서 뭐 꼭 조금의 부어 있을 때나 이런 모습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진피가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 특히 체부 쪽에 이 부분 부족한 게 너무나 뚜렷이 보여요. 그래서 수술 계획은 사각턱을 만들 때 밑으로 조금 만들고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길이도 만들고, 여기도 옆으로도 좀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충분히 정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각도에서인데요. 이 각도에서 여기를 만들고 여기 부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 만들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한 4mm 정도 전진되는 이런 턱 라인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하시면은 조금 더 각진 모습을 원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밑으로도 좀 만들고 또 고개를 숙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조금 각지게 만들면 훨씬 더 조금 남자남자한 특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술 아래도 자연스럽게 채우고 싶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여기는 뭐 자가진피 아닌 기증진피로 이 정도 좀 돋아주면 이 라인도 조금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일찍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결국은 붓기 싸움이에요. 수술하고 나면은 하루 이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 실밥 뽑는데 2주인데 반창고 한 3일 정도 붙이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부어 있을 뿐 말하거나 식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은 한 4일 정도면은 그냥 직장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자가진피 이식을 하셔서 무턱을 조금 보완하고 지내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체부 볼륨 부족한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한 게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삐뚤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중심선을 맞추고 그 다음에 4mm 정도 전진하는 모습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체부 쪽 볼륨 만들고 필요하면 귀밑각도 조금 볼륨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조금 덜 만들고 대신에 여기는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부족한 턱의 볼륨과 쇄부 쪽의 턱선이 안 보이는 부분, 비대칭 부분 이런 것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